네, 치면상한가 오늘도 특이점으로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증시 마무리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코스피 1.57% 상승했습니다. 2442. 자, 2,442포인트까지 다시 올라간 모습. 확실히 현재 2,400까지는 바닥으로 인식하는 게 좀 맞지 않은지도 확인이 좀 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679포인트, 다시 한번 또 700을 넘보고 있는 현재 수치입니다. 자, 오늘 일단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 주의 시작 기분 좋게 들어갔는데요. 이 수급 내일 크리스마스 선물로도 좀 들어올 수 있을지, 그리고 이번 주 그리고 올해 마지막은 어떻게 증시가 마무리될지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매니저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수팀 나왔습니다. 백인현 매니저 가운데 있고요. 이호근 매니저, 박병준 매니저 양옆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장 한 줄 평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호근 매니저님. 네. 일단은 금요일에 되게 불길했는데 그래도 오늘 기분 좋게 출발됐거든요. 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은 2,400포인트가 좀 상당히 좀 중요한데 지난번에도 한번 2,400포인트 이탈했다가 다시 회복을 해줬고 네. 오늘도 또 이렇게 또 회복을 해주면서 이렇게 되면 2,400이 이제는 강력한 하나의 또 지지선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계속 그 테스트를 지금 가정을 마쳤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2,400이 바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지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그렇지만 이제 지수가 여기서 뭐 당장 올라간다 뭐 이렇게까지 너무 섣불리 생각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된다면 이제 2024년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고 이제는 2025년을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연말까지는 우리가 내년에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을 계속 세술은 세부대 새롭게 찾아서 새로운 시세를 준비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내년을 좀 준비해 보자. 네. 남은 시기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백인현 매니저님 오늘장 한 줄 평 들어볼까요? 네, 산타가 올 것 같습니다. 진짜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기존에 이제 우리 국내 시장의 상승을 약간 저지했던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미국 기준금리가 생각보다 내년에는 4차례 인하할 것에서 2차례 인하할 것으로 약간 전문가 의견이 변경되면서 일단 국내 시장이 조정을 받았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셧다운 이슈가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 셧다운 이슈가 부채 한도 증액을 하라는 트럼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랑 공화당이 합의해서 예산안을 주말에 통과를 시켰어요. 이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일단 사라졌다라는 측면에서 올해 연말까지는 시장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전체적인 섹터가 상승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월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또 약간 변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월 달에는 일본이 또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 예산안 통과가 3월 14일까지 한시적인 예산안이라는 점에서 3월 14일 이전에는 또다시 미국 셧다운 이슈가 불거질 거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가 1월 20일 날 취임을 한 다음에 3월 14일 취임하자마자 셧다운을 일으키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달 미국 기준금리 이슈만 정상적으로 통과가 된다면 생각보다 상승 랠리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타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얗게 불타다님께서 채팅창에 올려주신 내용은 산타가 내일만 오면 되는 건가요? 라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크리스마스 이후까지 와야 산타 랠리죠? 맞습니다. 뭐 크리스마스 이후까지 와야지 산타랠리고 이번 산타랠리가 안 오면 또 음력으로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음력 12월 25일 상승한다면 산타는 음력이 왔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박병주 매니저의 한 줄 평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네, 제가 준비한 것은 그 한국 증시는 걱정의 벽을 타고 상승 중이다. 제가 그 한 사람을 준비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걱정을 엄청 하고 있잖아요. 표정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정치적인 부분들 그리고 또 그 많은 온갖 악재가 반영되고 있고 더군다나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맨날 지금 팔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현재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의 벽을 계속 타고 상승 중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걱정의 벽을 타고 상승하다 보면 이제 걱정이 없어지면 주가는 더 빠지더라고요.
따라서 지금 역으로 본다면 지금 걱정할 때가 우리한테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다. 걱정을 오늘 해야 그런 좋은 거다. 부분들을 또 반도체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걱정의 벽이 현재 그러면 반도체 섹터에 어딘가 있다. 네, 제가 지금 오늘 반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신호가 반도체 HBM 후공정 소부장 관련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관련해서 오늘 특보대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보대에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잠시 후에 이제 특이점 넘어가면 오늘 특이점에서도 반도체 이야기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이야기 통해서 오늘 또 잘 움직였기 때문에 어떤 전략 좀 가져가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평 모두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 지금 바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브로드컴 이제 HBM4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러브콜을 보낸다라는 소식도 있었고요. 자, 오늘 반도체 섹터에서 보자면은 여러 가지 좀 호재성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SK하이닉스가 이제 미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았고 그래서 삼성전자는 어떻게 되는 거냐 좀 이슈였었는데 그 이슈가 이제 오늘 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의 47억 4,500만 달러 보조금이 확정치가 나왔습니다. 이 수치를 가지고 좀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율로 봤을 때는 평소 받는 거랑 비슷하다. 근데 작년에 4월에 비해서는 왜 이렇게 좀 적냐?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백인현 매니저가 봤을 때는 지금 오늘 삼성전자의 이 보조금 이슈 해소 요거에 대해 좀 긍정적으로 보셨나요? 어떻게 보셨나요? 처음에 이제 사실 뉴스를 접했을 때는 야, 이거 악재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오늘 뚜껑을 열어보니까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주가가 좀 버텼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밸류체인 소부장 관련 종목들 전체적으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시장은 그래도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에 보조금을 확정한 거에 약간 조금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삼성전자를 오늘 외국인은 또 팔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오늘 또 외국인이 삼성전자 수천억 정도 팔았었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향후에 삼성전자 밸류체인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 SK하이닉스 밸류체인으로 투자해야 될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이 처음에 엔비디아가 이끌면서 전체 국내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들 특히 HBM뿐만 아니라 후공정 패키징 테스트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었는데 최근에는 엔비디아가 약간 고점 논란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조정을 받으면서 국내 관련 종목들이 조정을 받았단 말이죠. 그 다음에 새로 나온 키워드가 브로드컴 관련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 브로드컴 수혜를 삼성전자가 많이 받을 건지 SK하이닉스가 많이 받을 건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업데이트 하시면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조금 체크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향후 수익률에 큰 변화를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좀 깔끔하게 봐서 오늘 보조금 삼성전자가 받은 거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의 해소도 본다? 네, 지금은 불확실성 해소로 보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제 호재 뉴스는 무엇으로 좀 나올지 이거에 대한 이야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박병주 매니저님. 네. 자, 이제 브로드컴 이야기가 요새 심심치 않게가 아니고 뭐 시장을 거의 뒤엎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브로드컴이 새로운 이 뉴 웨이브를 좀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리고 엔비디아의 시대가 진짜 지는 건가 뭐 이런 게 좀 다양하게 궁금한데요. 오늘 네. 브로드컴이 이제 삼성과 하이닉스에 HBM4 러브콜을 네. 보냈다고 합니다. 네. 여기와 관련해서 오늘 HBM 관련주들 좀 많이 올라간 모습이었는데 네네. 자 브로드컴의 시대 왔다고 보십니까? 저는 왔다고 봅니다. 그러한 징후들이 여러 곳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엔비디아 제품하고 브로드컴의 제품을 두 개를 보여주면서 네. 비교를 하면서 제가 설명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브로드컴에서 한미반도체 본사를 방문해가지고 HBM 관련 본딩 장비에 거기를 관찰을 했다. 그런 얘기도 들고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엔비디아하고 브로드컴의 제품 두 개를 비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브로드컴의 ASIC 그 제품이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 CPU인데요. 요거 제품의 상호 비교를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예. 자, 보시면은요. 상호 비교했는데요. 거기서 가장 그 먼저 특징은 지금 현재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어느덧 범용으로 된 거죠. 예. 레거시로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맞춤형입니다. 맞춤형. 네.
더군다나 이제 HBM4 6세대 HBM부터는 중요한 게 이제 맞춤형 그쪽이 그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그 밑에 그다음에 설계 목적을 보면은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범용이죠. 그렇지만 브로드컴은 특정 작업에 최적화합니다. 자, 그다음에 그 제일 아래를 보시면은요. 전력 효율에 대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낮죠. 그런데 브로드컴은 GPU의 뭡니까? 10% 수준입니다. 여기서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 우리 AI 반도체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전기를 엄청나게 먹는 건데 지금 이 브로드컴 제품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제품보다도 10분의 1 수준으로 전력을 먹는다는 거죠. 예. 자, 이런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존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그 제품의 한계가 한 대당 한 개 그 개수당 그 GPU가 뭐 4천만, 5천만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채용을 해가지고 그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계속해서 1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상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엔비디아 제품을 썼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6개월 전부터 구글이나 그리고 메타, 애플, 그리고 생성형 AI 그 회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엔비디아를 대체하는 것을 그런 AI 칩을 만드는 회사를 이미 브로드컴이라는 회사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와서는 최근에 오늘 뉴스를 보니까요. 구체적으로 브로드컴이 HBM4 즉 6세대 HBM 제품에 대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하고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 뉴스는 제가 아주 극비로 전문가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브로드컴이 한미 반도체 본사를 방문해 가지고 HBM과 관련된 장비를 보는 중이다. 그 얘기는 우리가 뉴스 검색하면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극비로 된 얘기. 왜냐하면 그 뉴스라는 게 주로 이제 그 뭡니까 극비로 나온 이제 뉴스 같은 거 이제 극비 뉴스 같은 게 별로 바로 안 나오고 나중에 후발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HBM과 관련해서 브로드컴이 그 국내에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하고는 오래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요, 지금 그 HBM 후공정 테스트 업체죠. 네. 관련 주들이 YC나 그 다음에 DI 그리고 한미 반도체 이런 그 다음에 테크인 이런 종목들이 장중에 8%에서 13% 정도 상승했거든요. 따라서 이런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면서 우리가 관심적으로 볼 필요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방금 이제 박병주 매니저님 브로드컴이 이제 뭐 한미 반도체 회사에 방문했다, 공장에 방문했다. 이거는 일단 지금은 우리가 이제 확인되지 않는 사실이라는 것도 일단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일단은 박병주 매니저님의 이 휴민트 통해서 우리가 일단 들을 수 있었던 정보였다. 자, 그 이후에 리소싱이 된다라면은 저희가 또 시민상가 통해서 여기에 관련된 이슈들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이슈 잘 분별해서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그럼 이호근 매니저님. 자, 일단 브로드컴이 HBM을 원하는 상태는 맞잖아요. 전 근데 되게 궁금한 게 이제 브로드컴이 원하는 HBM, 우리가 그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만들고 있는 HBM3E 같은 경우 이제 엔비디아 전용을 만들었던 거잖아요. 근데 브로드컴이 원한다라고 하면 지금 그 만들고 있는 HBM 좀 가공이 들어가나요? 다른 가공이 들어가나요? 일단 이제 브로드컴이 하는 역할은 이제 그 고객이 원하는 이제 반도체 그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반도체를 이제 만들어 주는 건데요. 지금 HBM가 이제 말하자면 그 고객에 맞게끔 반도체 설계를 하는 뭐 이런 형태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반도체도 그 고객이 뭐 빅테크 기업들이 내가 원하는 형태의 어떤 반도체를 만들어 주듯이 결국은 지금 그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이 HBM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제 그 엔비디아나 하이닉스가 만드는 HBM은 이제 범용이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도 이제 GPU도 범용이고 이런 상태인데 이 브로드컴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고객에 맞춰서 거기에 원하는 반도체를 만들어 주는 건데 HBM도 이제 그런 걸 요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방식대로 HBM 반도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좀 다양한 형태로 약간 변형된 형태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서 SK 하이닉스가 더 좋냐, 뭐 삼성전자 좋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여기서는 삼성 꼭 SK 하이닉스가 꼭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예. 삼성전자가 여기서 또 한 번의 기회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어. 보여지고요. 결국은 이제 기존의 이제 범용 형태에서 이제 맞춤형 그 반도체로 넘어간다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 좀 더 이번 네. 접근이 과거에 우리가 익숙했던 종목보다 새로운 종목들이 네. 나타날 수 있다. 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에이직 반도체가 생겨나면은 이제 주문형 반도체이기 때문에 네. 주문형 HBM도 거기에 따라서 좀 생겨날 수 있다. 삼성전자에게도 다시 한번 두 번째 기회가 또 올 수도 있다. 우리가 이렇게 네네.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백윤현 매니저님, 이건 좀 궁금합니다. 정말 이제 만약에로 가는 거예요. if라는 전제가 깔립니다. 만약에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게 HBM을 받겠다. 삼성전자가 이제 브로드컴에 HBM을 납품한다라고 하면은 그동안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퀄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하면서 밸류를 받아오지 못했잖아요. 네. 만약에 브로드컴에 납품을 한다고 하면 그동안 못 받았던 밸류는 만회가 되나요? 일부 만회된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HBM3랑 HBM3 8단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엔비디아 공급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긴 공급을 하죠. 하고 있긴 한데 그게 이제 중국으로 공급되는 H20 저사양 AI 반도체 칩에 탑재되기 때문에 지금 또 약간 엔비디아의 메인 같은 경우에는 H200과 B100 블랙엘 아키텍처 기반의 B100이나 B200이거든요. 거기에는 탑재가 안 된단 말이죠. 거기에는 지금 현재 마이크론과 SK 하이닉스가 HBM3 8단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엔비디아 향으로는 삼성전자가 많이 납니다. 근데 브로드컴이 본격적으로 AI 반도체 칩을 생산하게 될 경우 어차피 삼성전자는 수혜를 보긴 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로 공급하는 HBM을 소화하기에도 굉장히 벅찬데 브로드컴에 공급할 경우에는 브로드컴이 필요한 HBM3 8단을 SK 하이닉스가 전체적으로 다 공급하지는 못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고요. 그 결과 SK 하이닉스가 커버하지 못한 물량을 삼성전자가 커버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결국에는 브로드컴이 본격적으로 주문형 반도체를 맞춤형 반도체를 생산할 경우에는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수혜를 보게 된다. 그래서 지금 오늘 삼성전자 밸류 체인인 YC 같은 경우에도 오늘 급등을 했었죠. 원래는 HBM 관련 종목들을 급등할 때 대체적으로 테크융이라든지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전체적으로 SK 하이닉스 밸류체인 관련 종목들이 많이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은 상대적으로 YC라는 종목, 삼성전자 밸류체인이 조금 더 급등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브로드컴에 대한 기대를 삼성전자한테 조금 더 주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삼성전자는 이번에 좀 천재일우의 기회다 생각하고 맞습니다. 브로드컴의 납품 기회를 꼭 좀 잡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박병주 매니저님, 하이닉스는 지금도 엔비디아 거 잘 만들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서 브로드컴도 할 캐파가 될까요? 지금 저는 이제 결국은 이제 브로드컴까지 뛰어들었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제 AI 시장이 그만큼 규모가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AI 시장 규모가 예를 들어서 한정된 범위에서 서로 엔비디아하고 브로드컴이 서로 나눠먹기로 한다 그런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AI 시장이 커가고 있는 과정에서 브로드컴이 뛰어들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브로드컴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HBM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도 반드시 그 제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누가 되든 다 좋거든요. 물론 지금 SK 하이닉스는 지금 현재 2025년 HBM3를 엔비디아는 전부 다 솔드아웃 된 상태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솔드아웃 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물량을 만들려면 웨이퍼를 다시 신설해야 됩니다. 웨이퍼를 다시 신설하려면 다시 시간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제약이 있겠지만 현재 우리가 뉴스에 나온 바로 의하면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두 회사를 콜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SK 하이닉스도 좀 여력이 있기 때문에 콜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지 않는가라고 네. 생각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SK 하이닉스가 먼저 통과시켰다. 그런 경우는 악재가 될 수, 호재가 되겠죠. 저는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약간 좀
좀 빨리 됐으면 하는 게 왜냐면 삼성전자 너무나 좀 안 좋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주식 환경을 위해서라도 삼성전자가 약간 좀 빨리 됐으면 한다. 이거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제 좀 소부장 단으로 한번 좀 넘어가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오늘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호근 매니저님. 이 에이직 활용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삼성전자 밸류체인에게는 좋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유가 왜 그런가요?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파운드리를 그러니까 이제 파운드리가 그거잖아요. 일단 이제 디램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소품종 대량 생산. 네. 근데 이제 파운드리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거든요. 근데 이제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이제 여기서 TSMC한테 많이 밀렸지만 어쨌든 이 어떤 이제 고객이 원하는 형태의 어떤 반도체를 만들어준 경험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범용 중심으로 많이 만들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에이직 쪽으로 가게 되면 삼성전자가 지금 많이 뒤처졌던 부분들 거기서 좀 많이 간극을 좁히거나 좀 변화가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아까 그 부분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좀 기대감은 조금씩 싹트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뭐 우리가 먼저 앞으로 삼성전자가 좋을 거다 이렇게 먼저 앞서서 나갈 필요는 없는데 네. 분명히 삼성전자한테는 어떤 기회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주목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파운드리를 하다 네. 보니까 여기와 관련해서 삼성전자는 에이직 쪽으로 넘어간다면 조금 더 삼성전자가 잘하는 일이 그래도 있다 보니까 거기서 좀 커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뉴스들과 함께 올라갔던 거 보면은 아까 오프닝에서도 이제 민소 아나운서가 오늘 3대장들이 잘 올라갔다 뭐 이렇게 얘기를 소개를 해줬습니다. 뭐 대표적인 종목도 뭐 한미반도체도 되고 ISC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근데 최근에 이제 브로드컴이 시장을 좀 주도하면서 소부장들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데가 IP, 디자이너스 같이 묶어서 가고요. 오늘 HBM들 쪽 올라갔고요. 브로드컴 처음 뉴스 나왔을 때는 ISC가 브로드컴하고 직접적으로 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속해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잘 올라간다. 뭐 다양한 뉴스들이 있으면서 오늘 ISC도 올라갔는데 이렇게 좀 세분화 정도 만들어놨을 때는 백인현 매니저님 지금 시점에서는 어디가 가장 괜찮다고 보시나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일단 실적이 가장 먼저 나올 쪽은 실적. 당연히 이제 HBM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제가 이제 여러 자료를 통해서 이제 봤을 때는 브로드컴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를 통해서 HBM4를 받더라도 결국에는 패키징은 파운드리 이제 결국에는 이제 패키징을 2.5D 패키징, 코어스 패키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TSMC 파운드리를 사용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같이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때는 IP, 디자인하우스, 팹리스 이런 업체를 접근하실 때도 TSMC 밸류체인이나 그리고 HBM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 밸류체인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저는 낫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에이직 반도체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브로드컴이 새롭게 내놓은 키워드가 기존에 조금 많이 떴었던 유리기판 키워드도 내놨었거든요. 지금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그쵸. 유리기판도 지금 있었죠. 적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 ISC가 움직였던 이유는 상대적으로 유리기판 테스트 소켓 그리고 HBM 테스트 소켓을 ISC가 이제 본격적으로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ISC가 같은 테스트 소켓 업체지만 리노공업보다 슈팅이 더 낫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향후에는 여러분들이 일단 유리기판뿐만 아니라 유리기판 IP 디자인하우스 팹리스 이렇게 보시고요. 이건 당연히 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실제 실적은 HBM 쪽에서부터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이제 우리가 온디바이스 AI가 처음 부각됐을 때 IP 팹리스 디자인하우스가 처음에 움직였었거든요. 그때 온디바이스 AI가 스마트폰에 탑재되고 PC에 탑재됐음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수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우리 국내 관련 IP 팹리스 디자인하우스 업체들의 실적은 못 올랐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목이 매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실제 실적은 당연히 지금까지 잘 나왔던 HBM 관련 종목들이 잘 나올 가능성이 높고 대신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이제 IP 팹리스 디자인하우스가 많이 부각되고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유리기판이 2025년도를 주도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유리기판 쪽에서 우리 국내 업체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이 바로 SKC고요. 그렇죠. SKC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앱솔릭스를 통해서 미국에서 지금 현재 유리기판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보조금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이 삼성전기, 그 다음이 LG노텍이거든요. 근데 두 번째 삼성전기가 본격적인 시제품을
2025년에 시제품을 내놓는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본격적인 양산 시기는 2026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유리기판 개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는 2025년부터고요. 그리고 양산이 시작되는 시기는 거의 2026년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뭐 빠르면 내년 상반기,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을 본격적으로 주가가 지금보다는 더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매니저님은 제가 3개 안을 드렸지만 거기보다는 그래도 그중에서는 HBM이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지금 유리기판이다라고 강조를 해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박병주 매니저님 생각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IP, 뭐 디자인하우스 이쪽 하나가 있고요. HBM 관련주들 있고요. 소켓 관련주들 이렇게 있습니다. 세 가지 중에서 어디가 가장 괜찮으세요? 근데 저는 이제 그 결국은 그 앞으로 유망한 것은 주가가 먼저 반응을 하겠죠. 주가에게 주가를 시세에게 먼저 물어봐. 반응을 하겠죠. 따라서 지금 보면은 삼성전기라는 회사가 원래는 삼성전자하고 같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삼성전기가 지난주에 그 주간 단위로 한 15% 올랐습니다. 와, 그래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오. 그거는 뭘 의미할까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삼성전기가 유리기판을 그렇죠. 합니다. 여기도 유리기판 있죠. 유리기판을 하는데 내년 후반기부터 양산을 한다 그러죠. 또 브로드컴이 또 유리기판을 또 들고 나왔단 말이죠. 따라서 삼성전기를 봤을 때는 유리기판 쪽이 유망하지 않을까 저는 보고요. 결국은 시세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또 오늘 그 브로드컴 이수가 다시 한번 오늘 시장에 나오면서 오늘 시세를 보면 HBM 그 후공정 장비, 그 한미반도체 그리고 테크윙, YC 그리고 DI 이런 종목들은 주로 후공정 그 HBM을 만들어내 가지고 마지막으로 검사하고 버닝 테스트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아 이제 본격적으로 그 브로드컴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테스트가 끝나 가지고 양산으로 가지 않을까. 결국은 따라서 저는 그렇게 지금 시세를 보면서 시세한테 물어보면서 결국은 종목도 그쪽으로 봐야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 유리기판에 이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에 요새 소외가 된 종목이다 보니까 저도 오랜만에 차트를 좀 봤는데 와 이렇게 단기간에 좀 뛰어 올라왔구나. 그럼 그 시세가 지금 현재 유리기판으로 좀 들어왔다. 관심도가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하시는 거죠, 박병주 매니저님?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주식이라는 건 결국은 시세가 먼저 주가가 예. 먼저 반응을 해주고 나서 뉴스가 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뉴스는 항상 보면은 뒷다리를 잡아요. 아, 주가는 이미 오른 상태 뉴스 나오고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거든요. 시세가 뉴스보다 빠르다. 그렇죠. 예. 시세가 먼저 빠르는 거죠. 따라서 시세를 보니까 삼성전기 그렇게 무거웠던 주식이 먼저 치고 가는 결국은 예. 유리기판 쪽으로 먼저 가고 있지 않는가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호근 매니저님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디가 좀 괜찮다고 보세요 지금? 실질적으로는 이제 디자인 하우스죠. 뭐. 네. 추가 설명은 없으시고요? 네? 추가 설명은 없으시고요? 네,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왜 그러냐면 그 어쨌든 그 디자인 하우스는 이제 그 제품에 맞게끔 예.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이제 설계를 디자인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에이직 그 자체가 지금 결국은 고객이 원하는 걸로 이렇게 반도체를 만들어 이렇게 다시 이제 설계를 하는 이런 형태다 보니까 아마 이제 디자인 하우스 역할이 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설계도 담당할 수도 있고 이런 형태기.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서 이제 커스텀 반도체 뭐 이쪽 그 에이직 반도체의 특성상 이거는 이제 기존의 이제 범용이 아니라 그 고객에 맞게끔 네. 소품종 아니 그러니까 다품종 소량 생산이기 때문에 그때 맞게끔 만들어 줄 수 있는 가장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섹터 쪽이 디자인 하우스거든요. 그래서 디자인 하우스가 가장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IP도 이제 그런 형태 이제 원하는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IP도 좀 상당히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IP 업체도 좀 필요한데,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디자인 하우스다. 그리고 오늘 테스트 업체들이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결국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한번 제가 이제 브로드컴을 보여드리면서 지금 반도체가 지금 뭔가 그동안 하락세였는데 이제 큰 기회를 주지 않겠냐. 그때 그거 기억하세요? 제가 얘기했던 거? 뭐죠? 브로드컴 차트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예. 이거는 이제 그때 우리가 이제 토론했을 때 그때 브로드컴 차트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렸을 때 브로드컴이 여기서 그냥 단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하나의 추세로 간다. 음. 그래서 그때 우리가 얘기했던 게 디자인 하우스, IP 뭐 이런 얘기를 맞아요. 했었잖아요. 그때. 그러면서 반도체 쪽에서 지금 반도체가 워낙 많이 빠져 있기 그쵸. 때문에 여기서 기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지금 그동안 근데 이제 먼저 치고 나갔던 거는 이제 디자인 하우스 IP였고 오늘은 이제 그 주변 종목들까지 같이 확대돼 나가는 이런 네.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동안 이제 반도체가 어떤 모멘텀이 없었는데 이게 또 이제 그동안 엔비디아가 계속 반도체를 끌고 왔다면 네. 이번에는 이제 브로드컴이 또 새롭게 시세를 끌고 가는 이러한 형태가 또 내년에 네. 올 거고 여기서 기회가 많이 올 것 같으니까 네. 여러분들은 잘 여기서 종목을 공부하셔서 찾으시면 됩니다. 네, 바로 종목 압축을 들어갈 네. 건데 이효근 매니저님이 좀 자신 있게 반도체에 대해서 호재성 뉴스를 좀 크게 좀 네. 강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네. 조금 지금 코스피랑 연관지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가 다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브로드컴과 같은 데는 이 반도체 호재성 뉴스들이 코스피가 지금 계속 2,500을 못 뚫고 계속 두드려 맞고 있거든요. 위에서. 네네. 이걸 좀 뚫고 올라갈 뉴스는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꾸 이제 지수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요. 종목에 좀 맞춰야 될 것 같고 예. 지금 우리가 지금 미국 주식을 하는 이유가 미국이 지금 이 첨단 산업을 계속 선도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AI를 투자하고 싶으면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보다는 미국 쪽에 있는 기업이 더 많고 그다음에 지금 결국은 이 에이직 관련 반도체를 투자하고 싶어도 지금 우리나라보다는 좀 미국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이 계속 이 글로벌 주식시장을 지금 선도해 나가는 이유가 되는 것 같고요. 그 속에서 우리가 종목들을 같이 이제 거기와 연결시켜서 이제 종목을 찾는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 보면은 지금은 이게 같은 이제 반도체라도 반도체가 전체가 다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네. 반도체에서 미국에서 올라가는 이 선도해 가는 기업과 연관이 돼 있는 종목들만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그냥 하나의 그냥 반도체 지수 이렇게 가시면 우리가 종목을 못 찾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철저히 미국을 하나를 중심으로 두고 거기에 이제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잡아내는 이런 전략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 시장을 얼마큼 좀 위로 올라가느냐 궁금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지수요? 현재 그렇게 이 브로드컴과 관련된 이슈들은 시장의 상방을 높이기는 좀 어렵다. 개별 종목들로 좀 우리가 네.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이효근 매니저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듣다 보니까 안 되겠습니다. 이효근 매니저님 종목부터 바로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디를 좀 보고 계세요? 네, 지난번 이제 가온칩스 한번 얘기했는데 네. 가온칩스를 일단 좀 좋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 오늘 제가 이제 또 말씀드릴 종목은 ISC입니다. IP라면서요. 네? IP라면서요. 네, 아니 왜냐면 이제 지금 그 가온칩스 얘기를 했잖아요. 디자인 하우스. 그래서 가문칩스를 밑에 살짝 하시고. 네, 디자인 하우스 쪽을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온칩스 얘기했고 ISC는 왜 얘기를 하냐면 오늘 이 반도체 쪽에서 테스트 쪽 관련 주들이 좀 많이 올랐어요. 네. 여기서 이제 제가 어떤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네. ISC가 이 종목을 차트를 조금 보시면 이 종목이 작년 8월 달에 이제 고점을 찍고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ISC가 이제 그동안 이렇게 이제 하락세를 보였던 가장 큰 이유는 일단 SK 그룹에 이제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기존에 이제 삼성전자와의 어떤 거래 관계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부분들이 일단 ISC가 다시 한번 이제 교통 정리를 하는 이러한 보면서 이제 실적이 좀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습니다. 이스페타나 한미화도체에 비해서. 이제 그런 요인들이 ISC가 이제 오랫동안 이제 하락했던 요인이고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종목의 패턴은 안 좋았다가 이제 좋아지는 그 변곡점에서 이제 막 턴 어라운드 되는 종목을 좋아하는데 ISC가 지금 바로 그러한 위치에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ISC를 좀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이 종목은 이제 하락세에서 여기서 이제 바닥을 치고 이제 반대로 이제는 대세상승으로 가는 이러한 자리에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HBM 테스트 소켓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아까 이제 백이전 매니저도 얘기했지만 이제 유리기판 이쪽 테스트 소켓 쪽도 지금 개발이 기대가 되고 있고 그러면서 그동안은 1년 동안의 거의 하락세에서 이제는 바닥지고 대세 상승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에서 결국 장기 투자할 때 큰 수익이 나더라. 이제 이런 하나의 그
큰 수익을 내는 하나의 모델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ISC를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가온칩스 IP도 좋지만 네. 더 좋은 거 하나 나간다. ISC 소켓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백인현 매니저님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아까 유리기판 강조해 주셨습니다. 유리기판 아닙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네, 지금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결국에는 TSMC 밸류체인과 SK 하이닉스 밸류체인 관련 종목들이 잘 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단 디자인 하우스 쪽에서는 TSMC 밸류체인이 에이징랜드가 저는 좋아 보이고요. 사실 제가 무방에서 얘기할 때는 에이징랜드랑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IP 쪽에서는 이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TSMC의 반도체 IP를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무방에서는 두 종목 말씀을 드리는데 네. 오늘 TV 방송에서는 디자인 하우스 쪽에 에이징랜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SK 하이닉스 쪽에 향후에 이제 HBM 테스트 공급할 가능성이 높은 테크윙, 지금 현재 테크윙 같은 경우에는 큐브 프로버라고 해서 HBM을 테스트하는 걸 지금 현재 우리 글로벌 빅3 메모리 반도체 업체에 지금 테스트 중에 있고요. 아마 내년에 이제 공급을 본격적으로 하는데, 최근에 이제 내년 가이던스가 조금 많이 깎이면서 뭐 TSMC, 그 테크윈 같은 경우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이번에 다시 HBM이 부각되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테크윈처럼 테스트하는 업체들이 많이 올라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테크윈과 에이징랜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이징랜드 HBM 관련해서는 테크윈까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박변주 매니저님 종목 궁금하네요. 저는 이제 두 종목이 있는데 한 종목은 좀 더 그 특이한 특보대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그 DI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DI 이 종목은 제가 이제 여기 스치면서 아까 처음 11월 달에 출연해가지고 말씀을 드려서 한 그때 당시에 한 30% 올라간 적이 있는데 다시 이제 가격이 좀 하락을 했어요. 네. 근데 DI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브로드컴이 그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HBM 3, 4를 지금 콜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데 두 개 회사가 동시에 통과가 되면 DI가 가장 수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회사는 지금 그 SK 하이닉스하고 그 삼성전자한테 두 개 회사한테 동시에 납품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DI가 한다면 가장 수혜를 입을 것이다. 더군다나 오늘 장중에 그 이제 HBM 후공정 관련 소부장에서 상승폭이 제일 좋았습니다. 오늘 네. 장중에 15%까지 올랐고 오늘 마감 때는 한 13.28%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평소 대비 한 그 5배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뭔가 지금 그 우리가 모르는 그 시세 속에는 이 종목에 호재가 숨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DI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세는 뉴스보다 빠르다. 어떤 시세가 지금 현재 반영이 되어 있다. 어떤 뉴스가 미리 반영이 되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DI까지 얘기 들어봤고요. 자, 이제 첫 번째 특이점 마무리하고 두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여기는 계속 잘 갑니다.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은 시장이 어려울 때는 뭐 방어주 역할도 해냈었고요. 트럼프가 지지해주죠. 끝없는 수주, 강달러. 오늘은 선박법 수혜까지도 받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백인현 매니저님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조선주가 너무 잘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네. 신규 매수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지금 사야 될 때인가? 아니면 진짜 너무 오르다 보니까 거들떠도 보면 안 되나? 이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많이 올랐을 때 사지 마시고요. 어차피 네. 지금 지수가 불안정해가지고 많이 오른 다음 날은 또 조정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눌렸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사신다면 내년에 충분히 기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조선업체 같은 경우 지금까지 조선업체들이 주가가 올랐던 이유는 기존에 과거에 받았던 수주가 올해 본격적으로 매출로 인식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조선업 관련 종목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보통 수주에서 매출로 인식되는 데까지 한 2년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쌓아왔던 수주 물량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매출로 폭발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이제 국내 조선업체들 같은 경우 이제 향후 몇 년 동안 수주가 깍깍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조선업체들 같은 경우 선별적으로 수주를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과거 같은 경우에는 무작위로 수주를 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즉 마진율이 안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수주를 하기 때문에 향후에 영업이익률도 많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우리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성과가 비싼 LNG 선박 수주가 중국보다는 압도적으로 많죠. 물론 이제 2023년 기준으로는
전체 글로벌 선박 시장에 중국이 점유율 51% 차지를 했었고 우리나라가 28% 차지하면서 지난 2023년도에는 2위를 차지했습니다만 수주의 질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결코 뒤지지 않는다. 그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내년에도 지금 현재 LNG 선박을 누가 더 많이 수주를 하느냐, 그리고 미국 쪽 LNG 선박 수주, 그리고 MRO 수주를 누가 더 많이 하느냐, 이게 향후 관건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러시아로부터 LNG, 액화천연가스를 많이 수입을 했었는데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면서 미국 쪽에 많이 수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트럼프가 대통령 임명되기도 전에 유럽한테 우리나라 미국 석유랑 LNG 천연가스를 많이 수입해라. 대규모로 구매를 해라. 안 그러면 대규모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즉, 그 얘기는 트럼프가 집권하게 될 경우에 유럽으로 LNG 수출량이 지금보다는 적어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선박 제조 능력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지금 제가 준비한 PPT 자료 두 번째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 예.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의 조선업 역량이 제가 딱 비교를 해놨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이 중국 조선업을 굉장히 압박하고 있고 우리나라랑 일본에 손을 내밀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이 유럽으로 LNG를 수출하려면 선박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미국이 가지고 있는 선박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 잠깐 이제 미국이랑 중국이랑 연간 선박 생산 능력 잠깐만 보여드리면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간 선박 생산 능력이 10만 톤 미만입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2,325만 톤이거든요. 네.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 자체적으로 갑자기 LNG 선박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나 일본의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적인 우위가 더 있는 우리나라의 손을 내밀 가능성이 높고요. 최근에 또 트럼프가 우리 정부에 한번 조선업 협력하자는 얘기도 나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나라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MRO. 미국 쪽 MRO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이제 서로 수주 경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필라델피아에 있는 미국 조선사도 매입을 하기도 했고요.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이 미국에 있는 조선업을 인수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미국 쪽 수주 물량을 누가 더 많이 나오느냐. 과거에는 이제 카타르 쪽 LNG 선박 수주 물량을 누가 더 많이 수주를 하느냐가 관건이었는데 2025년부터는 미국 쪽 LNG 선박 수주를 누가 더 많이 하느냐 그리고 MRO 수주를 누가 네. 더 많이 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미국의 수혜를 조선 섹터가 이제 쭉쭉 받아갈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조선을 살래 말래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은 아직은 안 산다라는 말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현재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내년 상반기 수주량이 많이 반영이 돼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궁금한 건 하반기 수주는 아직 좀 불투명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백인현 매니저님, 만약에 이거 미국에서 계속해서 뭐 우리가 수혜를 받는다 하면은 조선업, 우리나라 조선업도 내년 하반기 수주량은 좀 이제 추가 수주에 대한 가능성은 올라오겠네요. 일단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내년 하반기 수주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다면 네. 미국 쪽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 새롭게 생긴 거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라는 측면은 있습니다. 다만 지금부터 미리 이제 내년 하반기까지 조선업이 좋으니까 지금부터 매수해가지고 내년 하반기까지 끌고 가자 이런 관점으로 이제는 접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이랑 누가 더 다이내믹하게 그리고 미국 쪽 조선사를 누가 더 빨리 더 많이 인수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느냐 이 부분에 주목해서 여러분들이 단기 트레이딩 또는 스윙 트레이딩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그때 줄 때 수익 챙기고 조정을 받을 때 다시 매수하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게 조금은 더 현명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뭐 다른 매니저님들 이제 백인현 매니저와의 의견과는 좀 다르다라고 보시는 분 있으십니까? 왜냐하면 일단은 백인현 매니저는 단기로도 지금 조선주는 볼 수 있을 것 같고 스윙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얘기했는데 조선은 대체로 좀 장기로 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그 약간 견해가 이제 그 약간 틀리는데요. 네. 제가 그 HD 현대중공업의 연봉 차트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네, 한번 현대중공업. 시세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HD 현대중공업을 보시면요. 그 2022년하고 2023년 같은 경우는 이제 매집을 했죠. 그래가지고 올해는 거의 100%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그 코스피 지수를 보면은요. HD 현대중공업 즉
조선업이 올해 오를 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르지 않았거든요. 보시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조선업에서 우리 많이 돈을 번 사람들이 조선주가 많이 올랐거든요. 거기서 버는 이익을 남기는 사람들이 우리 그 코스피 지수가 안 올라갈 때 덜 올라갔던 업종으로 옮겨 타지도 않을까. 네. 저는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준비한 또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그 준비한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조선 이제 미국의 조선 관련된 법안을 이번에 이제 발의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보면 공동 발의자의 마크 켈리 상원 의원인 요 자료를 제가 어디서 했냐면 미국의 레이건 국가 방위 포럼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했는데 그 자료가 날짜가요. 12월 10일 날 이 내용이 나왔거든요. 이 내용이. 그런데 우리한테는 요 똑같은 내용이 12월 21일 날 토요일 날 나왔습니다. 좀 시차가 있었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다른 종목들은 이제 그 12월 10일부터 지난주까지 별로 상황이 안 좋았는데 조선주가 강세를 계속 보였거든요. 계속 강세를, 더군다나 12월 11일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뉴스가 12월 10일 날 조선업의 호재로 그런 뉴스가 나와서 우리나라는 다음 날 12월 11일 날 조선주가 전부 다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뉴스로는 우리 주말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조선주가 일제히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요 법안은 발의를 한 상태지 통과되지도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조선주 아까 제가 HD현대중공업의 그 연봉을 보면은 올해만 해가지고 거의 100% 올랐어요. 그리고 조선주에 대해서 뭐 우리 모든 투자가들이 알다시피 호재는 다 알고 있고요. 예. 저도 호재 많이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런 어떤 그 상황으로 놓고 본다면 금요일 날 나왔던 우리 조선업에 관한 호재 뉴스가 역으로 누군가는 저점에 사가지고 팔아먹으려는 그런 뉴스를 뒤늦게 내보냈지 않는가. 제 나름대로 제 개인적으로 내피셜로 한번 의심을 해보고요. 따라서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아까 HD 현대중공업을 다시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은요, 연봉으로 볼게요. 연봉으로 보시면은 이 종목이 지금 연봉이 굉장히 올해 같은 경우는 짱대 양봉이에요. 예. 저는 따라서 지금부터 그 조선주가 지금부터 굉장히 좀 예의주시해가지고 내년 1월 달에 조선주가 하락하지 못하고 음봉으로 진행된다. 그러면 조선주를 저는 좋게 안 볼 겁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결국은 시세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는 결론 지은 다음에 조선주는 우리나라 다른 업종들이 올해 뭐 반도체나 그다음에 자동차나 2차전지가 정말 지지분했는데 조선주만이 올해 좋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선주에 진짜로 꼼짝 못할 만한 호재 뉴스가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10일 늦게 나왔다. 그래서 우리를 흥분하게 하고 있다. 근데 시세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이걸 본다면 조선주는 약간 지금부터는 조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뉴스로 이슈로 움직인 게 좀 시차가 있었다. 사실 이게 미국에서 나온 건 한 10일 전에 있었던 뉴스이지만 오늘 이렇게 우리나라가 올랐던 걸 보면은 그거에도 먼저 산 이 매물에 대해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조선주에 대해서는 워낙 또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부담이라든지 조심해야 될 시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의견이 좀 틀려요. 조심 안 해도 된다입니까? 네? 조선주는 지금 이제 시작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 자꾸 이제 옛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조선주 인식을 가지고 접근하니까 네. 이거 너무 많이 그러니까 그 아까 이제 박병주 매니저께서도 얘기했잖아요. 시세는 시세한테 물어보라고. 그렇죠. 근데 왜 조선주가 왜 이렇게 세요?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금 매니저님도 네. 시세에 물어보신 거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물어봤더니 일단 지금 조선주를 예. 자꾸 이제 수주로 자꾸 연결해서 보면 안 되고요. 그럼요. 조선주는 이제 앞으로 반도체처럼 앞으로 크게 성장할 산업이에요.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이제 일단 제가 갖고 온 자료가 있으니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자료 볼게요. 네. 지금 최근에 이제 보시면 최근에 좀 우리나라 실적이 좋은 기업들 특징이 뭐냐면 미국에서 장사를 잘하는 기업들이에요. 뭐 지금 보시면 화장품도 지금 미국에서 장사를 되게 잘하죠.
그다음에 삼양식품이 올해 실적이 엄청 잘 나왔어요. 예, 왜 잘 나왔냐면 미국 진출하면서 실적이 엄청 잘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전력기기가 좀 잘 나가요. 왜 잘 나가죠? 미국에서 잘 팔리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조선이 그럴 차례가 온 거고요.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고,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 조선주는 이게 이제 1950년대 전성기를 누립니다. 이때 배가 한 10,000척 뭐 이 정도 거의 초호황을 누렸다가 그러니까 세계 2차 대전에 이제 그때 이제 뭐 전쟁 때문에 배를 많이 만들었겠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하락세를 맞아가지고 지금은 거의 뭐 존재 가치도 없을 만큼 지금 이 상태에 왔고, 최근에 이제 중국이 그 해운이나 조선 쪽에서 지금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가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좀 만회하기 위해서 이번에 선박법 이것도 지금 만들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중국하고의 어떤 차이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앞으로 이 미국이 이 부분이 나왔다는 게 의미가 있고요. 일단 조선주는 크게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첫 번째가 지금 보시면 이제 LNG예요. LNG가 이제 첫 번째 지금 이제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LNG 수출 터미널을 지금 엄청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에너지 패권을 지금 트럼프가 장악하겠다고 지금 열심히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이 터미널 정도의 배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지금 앞으로 엄청난 배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부분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조선주를 성장주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예, 이게 중요합니다. 예, 방산이에요, 방산. 지금 보시면 2000년 이전까지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중국을, 빨간 게 중국이고 파란 게 미국이거든요. 2000년 이전까지는 지금 미국이 이 중국을 압도적으로 우위에 점하고 있었어요. 조선의 군함에서. 네. 근데 최근에는 보면 미국이 쫓아오질 못하고 중국에 지금 확실히 밀리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해군력은 배의 그 능력이 아니라, 성능이 아니라 배를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느냐. 과거에 이제 이순신 장군 때는 6척 갖고 이겼지만 지금은 배가 많아야 이길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태로 가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해양에서 이제 중국한테 밀리는 거예요. 미국이.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전화했죠. 우리나라한테 SOS. 그리고 지금 이번에 하나오션이 필리 조선소를 인수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주가가 막 지금 실적 별로 그렇게 주가도 비싼데 막 꿈틀꿈틀 거리고 있죠. 지금 시장은 이 방산 쪽에 지금 반응을 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게 LNG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수주 사이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좋을 때는 좀 잘 나갔다가 이제 지금 우리가 조선사가 4년치 먹거리가 있는데도 왜 잘 못 나가냐면 어쨌든 이게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피크아웃 될 거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방산으로 가게 되면 이 경기 사이클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때는 그냥 쭉 우상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조선주가 지금 그 높은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낮은 밸류를 받는 이유는 이 사이클이 언제 꺾일지 모르기 때문에 먼저 빨리 빠져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그 밸류 평가를 못 받는데, 이제 이 방산 쪽, 미국의 이제 이 군함 쪽을 담당하게 되면 그때는 엄청난 성장성을 보여주고, 이게 이제 사이클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경기 방어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경기 사이클이 없어지기 때문에 조선주에 대한 리레이팅이 필요하고, 그때는 이 회사가 성장률을 그대로 밸류에 반영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된다면 엄청난 주가의 상승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아까 이제 차트를 이제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 관계에서 조금 빠르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나오션 지금 보시면 지금 이제 일봉으로 보시면 이게 많이 올랐지만 지금 월봉이나 지금 연봉으로 보시면 주가가 이제 조금 올라오는 거고, 만약에 이 하나오션이 방산주로 새롭게 탈바꿈한다, 그러면 이 과거의 주가도 그거는 이제 뭐 지금까지 뭐 그렇게 미리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당한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하나오션이 이번 네. 뉴스가 나오니까 막 꿈틀했거든요.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 정도만 말씀.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봐야겠지만.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매니저님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매니저님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조선주도 이제는 좀 성장, 반도체처럼 좀 성장하는 산업으로 좀 봐야 한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건 뭐 저도 인정은 됩니다. 근데 이제 조선사들은 대체로 이 반도체로 따졌을 땐 캐파라고 하죠. 이 공장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들 수 있는 물량이 즉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만약에 뭐 P와 Q를 늘리기 위해서 특히나 Q를 늘리기 위해서는 뭐 증설을 해야 되거나 도크수를 더 늘려야 되거나 그런 수단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조선주들은 대개로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P와 Q를 함께 늘리기가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신조선가가 올라가야만 P가 올라가죠.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프리미엄을 주기 위해서는 아까 MRO 얘기를 해주셨는데 MRO로 간다면 그렇다면 주가는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고 생산성도 더 늘어난다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프리미엄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매니저님 얘기해 주신 거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네. 그럼 간략하게 갈게요. 네, 네. MRO를 끼면요. 조선업이 이제 MRO를 플러스를 한다면 네. 이거는 성장성을 가질 수 있는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이거를 체크를 해왔어야 되는데 네. 그 MRO만 해도 지금 시장 규모가 엄청 크고요, 미국 그다음에 지금 앞으로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중국에 비해서 배를 많이 못 만들었잖아요. 앞으로 중국하고 어떤 격차를 줄이려면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 단말로 이제 딱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노키드 마틴도 그렇고 이게 이제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계속 성장해 왔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현재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군함이나 이런 게 지금 상당히 많이 밀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뭐 선박복 같은 경우도 보니까 지금 현재 수주 잔고가 29척이래요. 근데 이걸 지금 250척까지 지금 늘리겠다. 2029년까지 그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캐파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캐파는 앞으로 이제 주문이 많이 들어오면 계속 그때 이제 캐파가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뭐 아직 주문도 안 들어오는데 막 캐파를 막 왕창 늘려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성장하면서 계속 캐파는 늘어날 그 공장을 계속 만들어 놓을 거고, 그러면서 이 산업 자체는 큰 그림으로 지금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네. 이 부분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중국하고 격차가 어느 정도 좁혀질 때까지는 이제 급격히 성장할 거고, 네. 그 이후에도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조선주를 한번 제 말을 믿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뭐 바로 가는 건 아니고 네. 또 쉬었다가 또 가고 뭐 이게 장기적으로 갈 겁니다. 한번 네. 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종목으로 이제 바로 좀 지금 들어봐야 상당히- 될 것 같은데요. 네. 백인현 매니저님 먼저 조선주 탑픽 종목명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쪽 MRO 시장에 진출해 있는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잘 올랐거든요. 네. 이번에도 두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MRO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입니다. 박병주 매니저님 종목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이제 하나오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HD 현대중공업이나 조선해양보다 상대적으로 덜 오른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이 종목이 더 유망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나오션 들어봤고요. 이호근 매니저님 종목명만 네, 들어보겠습니다. 저 그냥 HD 현대중공업 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확실히 MRO인 것 같습니다. 네.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만 종목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특이점도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특이점 지금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뭐 지금 AI는 계속해서 잘 나가는 산업이고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게 이제 전력기기인데요. 사실 상반기만큼 이제 좀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요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년에는 어떨까 걱정도 되기도 하고요.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상반기부터 다시 좀 달려갈 수 있는 섹터가 될 수 있을지. 이호근 매니저님. 네. 자, 일단 우리나라 전력기기 업체들이 네. 내년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좀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제 전력기기 볼 때 이제 우리가 의심하는 거는 너무 많이 올랐다. 그니까요. 네, 이렇게 올랐는데 더 갈 수 있느냐. 이제 이게 이제 항상인데 주가는 이제 항상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많이 올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느냐. 많이 빠졌으니까 좋은 게 아니라 앞으로 더 나빠지지 않느냐. 이게 미래가 중요한 거지.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건 결코 그렇게 그 주가의 향방을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보시면서 자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전력기기가 이제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게 보시면 이제 미국이 지금 이 전력 그 망이
수명이 보통 30년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상당히 올라갔고 최근에 AI를 가동하려면 지금 이 현재 전력만 가지고는 이거를 제대로 소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또 아프리카도 오고, 그러니까 이 지금 30년 수명이 또 다른 나라 쪽으로도 다가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미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 점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장성을 또 보시면 최근에 이제 2020년부터 급격히 성장했는데 요 2024년에서 2029년 요 사이가 상당히 지금 성장이 가장 큰 시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올해도 많이 올랐지만 아직도 지금 많이 성장할 여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 성장률은 지금 이게 지금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밸류는 지금 이 효성중공, 일진전기, LX 일렉트릭이 지금 바닥권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단순하게 이제 차트만 보고 주가가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지금 앞으로의 성장성이 지금 아직도 지금 많이 남아 있고 주가는 그 비교 글로벌 업체 대비해서 아직도 저평가돼 있다. 이렇다면 여전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OX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력기기, 아까 이호금 매니저님이 말씀해 줬던 것처럼 아직도 좀 올라갈 산업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주가도 많이 올라가 있어서 부담이 되는 거는 당연히 솔직히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나라면 지금 전력기기 산다 안 산다? 이걸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 산다면 O고요. 안 산다면 X입니다.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자, 박병주 매니저님은 세모를 들어주신 거죠? 세모인 이유 간략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산다 애매합니까? 안 산다 흑백 논리가 아니고요. 거기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종목이나 그리고 또 그래프 형태가 좋은 종목들은 이제 어차피 전력 전성기기 산업은 계속 성장으로 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거기서 좀 이격도가 낮으면서도 성장 가능성 있는 종목들은 사는 마인드고요. 또 그렇지만 너무 주가가 너무 커서 이격도가 높은 종목은 조금 위험하겠죠. 왜 그럽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2025년부터는 우리나라 코스피가 홀수에는 오릅니다. 그러면 짝수에 때 덜 상승했던 업종들이 더 오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전력 전선 기기는 올해 2024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안 오른 종목들이 오를 때는 상대적으로 소외를 입을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저는 세모를 들은 이유가 바로 그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백인현 매니저님 5를 들어주셨습니다. 주로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대형주 위주로 보라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게 아직도 유효한 겁니까? 아니면 좀 다릅니까? 종목별로 다릅니까? 네, 일단 뭐 HD 현대 일렉트릭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변압기 관련 종목들, 전선 관련 종목들 전반적으로 다 좋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1분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반도체 유리기판, 뭐 IP, 팹리스 이런 게 있듯이 전력 인프라 쪽에서도 새롭게 새로운 키워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화면에도 나왔지만 HVDC라는 겁니다. 바로 초고압 직류 전송이라는 건데, 요거 관련 종목들이 향후에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존에 전력을 보내는 방법은 직류 전송과 병렬 전송이 있는데, 지금 전통적으로 지금 현재 보통 병렬 전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대규모 전력을 장거리로 보낼 경우에는 전력 소실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각된 게 초고압 직류 전송인 HVDC고요. HVDC 같은 경우에는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게 되면 병렬 전기를 생산하면 그걸 직류 전기로 바꾼 다음에 고객에게 전달하는 건데,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전력 소실도 굉장히 적고요. 그리고 특히 해적 케이블 쪽에 많이 부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전송 방식은 해적 케이블이나 땅속으로 전력을 전송할 경우에는 전력 소실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해상 풍력에 본격적으로 도입될 것은 HVDC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해상 풍력은 육지에서 많이 떨어져 있을수록 바람의 질이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멀리 지는 게 좋은데, 그럴 때 HVDC가 많이 들어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HVDC 모식도 딱 보면서 이해가 된 것 같은데, 이거 같은 더 좋은 자료 백인현 매니저님 무료 방송이나 밴드 가면 또 있죠? 네, 지금 약간 시간이 좀 짧아가지고 제가 제대로 설명을 못 드렸는데, 내일 아침 8시 무료 방송할 때 여러분들 오시면 제가
HVDC 관련 종목들 제가 콕콕 네. 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전력기기도 바로 종목 압축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주 매니저님 종목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이제 가온전선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프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은 시세한테 물어보면 되는 것이죠. 자, 가온전선의 연봉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연봉인데 가온전선 연봉입니다. 깔끔하게 지금 완전히 신고점을 다 벗겨냈지 않습니까? 벗겨내고 나서 윗꼬리로 매물 소화를 다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2025년부터는 시세가 이제 LS 일렉트리나 현대 일렉트릭처럼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자, 이 회사는 연간 매출액이 1조 5천억 대 이상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내년부터는 600억 이상이에요. 근데 현재 지금 시가총액이 5천억 정도 되니까 그러면은 다른 현대 일렉트릭처럼 매출액 단위까지는 시가총액이 가지 않을까. 그리고 또 매물대를 연봉에서 다 소화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시세가 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온전선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온전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이호근 매니저님. 네, 저는 LX 일렉트릭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 일단은 왜냐하면 현대 일렉트릭이 잘 나가는 이유는 미국 쪽이 거점이고 그리고 이제 고전압 변압기 아까 지금 백인영 매니저가 잘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제 그것 때문에 그 가장 이제 최적의 조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대 일렉이 잘 나가는데 네. 그 LX 일렉이 이제 이쪽이랑 다른 방향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게 잘 되니까 지금 이쪽으로 지금 상당히 많이 준비를 했고 캐파도 늘려놨기 때문에 이제는 현대 일렉과 비슷하게 같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네. 그래서 지금 내년에는 LX 일렉트릭을 꼭 주목하시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어서 백인현 매니저님 종목 압축해 주시죠. 네, 저는 이제 변압기 쪽에서 이제 미국 수출 비중이 높고 미국 수출 비중이 높으면서 고화질 수혜를 받고 그리고 HVDC 이쪽에 이제 특화되어 있는 기업인 HD 현대 일렉트릭과 LS 일렉트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과 LS 일렉트릭 들어보면서 세 번째 특이점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채팅 하나 읽어보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사유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민소림 누나 보고 싶은데 눈이 감기려 한다. 네, 제가 오늘 특이점을 평소보다 좀 오래 했습니다. 지금 빨리 퇴근을 하고 치면상가 프라임타임 민소 아나운서와 함께 탑5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탑5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탑5 지금 넘어갑니다.